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한 의류 매장. 의류 매장의 사장처럼 보이는 남성이 화가 난 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이럴 바엔 차라리 한국인 입장금지 팻말을 걸어놓는 편이 좋겠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한국이 경제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외국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한국인들의 매너 또한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고 평가된 바 있는데 이 이탈리아 남성은 왜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화가 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가야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역사 깊은 도시인 로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관광지였던 로마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콜로세움이나 트레비 분수 같은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나고 심지어 유적지에 낙서를 한다거나 골목길에 오줌을 싸놓는다거나 하는 몰상식한 일들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로마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아빠에게 말씀드렸고 로마에서 평생을 사셨던 아빠는 몹시 화를 내시면서 이게 다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동양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유적지를 훼손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시끄럽게 떠들고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동양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어가 적혀있는 티셔츠나 한국인 아티스트인 BTS가 적혀있는 옷, 그리고 코리아가 적혀있는 수많은 의류 및 장신구들을 차고 다녔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도 BTS의 팬이고 굿즈로 출시된 모자를 구매했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한국인이라는 아빠의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로마를 망치고 있는 건 한국인들이 맞다며 열변을 토하셨죠. 한국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아빠가 운영하고 계신 의류 매장에 방문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먼저 밝힌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흥정한다거나 여기서 의류를 구매할 테니 서비스로 모자 하나를 얹어달라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매장에 들어와서 무료로 물을 달라거나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이 로마를 망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하셨죠.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TV나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몹시 세련되고 신사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본 동양인들의 생김새를 물어봤는데 아빠는 자신이 본 한국인들의 외형은 왜소하고 키가 작은 경우가 많았고 머리는 도대체 언제 감고 안 감았는지 심각하게 기름져 있었으며 옷에는 각종 음식물을 묻히고 다님에도 전혀 닦지 않고 다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신장이 가장 크고 깔끔과 청결에 병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들에게 머리를 안 감고 외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에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라고 들었고 따라서 아빠는 한국 관련 굿즈를 구매한 중국인들을 한국인이라고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그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빠는 중국인들이 왜 굳이 국적을 속이겠냐고 대답하셨죠. 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급격하게 상승해서 현재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니 중국인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소소한 이득을 취하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먼저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국적을 빌미로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빠는 그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에게 하도 시달렸는지 한국인이라면 이제는 학을 뗀다며 언급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K-팝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제게 한국 여행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한국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기에 곧바로 이 제안에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을 떠날 날만을 엄청나게 기대하던 차에 친구는 갑자기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여행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해왔는데요. 저는 몹시 당황했고 바로 옆에 있던 아빠에게 장난으로 한국 여행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아빠는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지만 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빠는 한국은 싫지만 저와 함께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아빠와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빠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키도 작고 시끄럽고 매너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빠는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던 모양이었는데요. 아빠는 키가 175cm인데 한국인들은 어린 학생들조차 키가 아빠만 하거나 아빠보다도 컸고 한국인들은 시끄럽기는커녕 인천공항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새치기는커녕 캐리어로 줄을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시민의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빠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한국인들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깔끔히 인정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하면 할수록 아빠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빠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곳은 바로 한국의 중학교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중학교를 지날 때 한국인 학생들은 하교 중이었는데 아빠는 하교를 하는 한국의 중학생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동안이라면서 어떻게 성인인데도 얼굴은 초등학생처럼 보일 수가 있냐며 혀를 내두르셨죠. 그래서 제가 그들은 중학생이라고 대답하니 아빠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야, 그들의 키를 봐. 그들은 어림잡아도 180cm는 돼 보이는데 어떻게 동양인 중학생의 키가 180cm나 될 수 있단 말이니? 이탈리아에서도 키가 180cm가 넘는 중학생들은 정말 드물단다. 저는 그저 조용히 영어로 중학교라고 적힌 간판을 가리켰고 아빠는 간판을 확인하더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학생들은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하나같이 반갑게 인사를 해줬는데요. 이들의 환대에 아빠도 기분이 꽤나 좋아지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는 중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셨는지 분명히 길을 아는데도 굳이 그들에게 길을 다시 한번 물으셨는데요. 문제는 아빠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밖에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길을 묻는 최악의 매너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번역기 앱을 켜더니 아빠의 말을 번역하고 번역기를 통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아빠의 무례를 대신 사과해야 했는데 학생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아빠는 한창 중국인을 한국인이라고 오해했을 때 왜 한국인들은 이탈리아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뭔가를 묻는 거냐며 분개하시곤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하나같이 중국어를 사용하며 뭔가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도 한국에서 중국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제가 아빠에게 왜 한국까지 왔으면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한 거냐고 묻자 아빠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인 학생들은 저 멀리 떠나고 난 뒤였고 아빠에게는 그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아빠는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한국인들의 외형에 엄청나게 놀라셨는데요. 일단 동양인은 키도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탈리아인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았으며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10살 이상은 어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동안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피부조차 몹시 좋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패션으로 몹시 유명한 이탈리아인들만큼 패션 감각이 좋았는데요. 특히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아빠조차도 한국인들의 스타일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한국 남자의 키나 체격에 대해 감탄하시면서도 막상 한국 여자들이 지나가면 눈을 떼지를 못하셨는데 한국인들의 스타일은 서양 국가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다며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알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의 경우 한국 여자들은 다들 모델 같다며 과하지도 않고 한 듯 안 한 듯 세련되게 화장하지만 중국인들은 화장을 덕지덕지 과하게 하고 옷도 형형색색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입는다며 그들을 보면 마치 사진으로만 봤던 50년대 패션 같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저희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멋지고 신사적인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를 위해 몇 분간이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길을 물어봤더니 길을 알려주는 것도 모자라 같이 가주기까지 해주는 등
저희에게 멋진 친절을 베풀어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친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아빠는 한국인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며 자신의 가게에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버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만약 한국인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 방문한다면 몹시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가격도 할인가에 판매해줄 거라는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왜 한국인 남자는 찬밥 신세고 여자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몹시 당황하셨는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아빠도 참 어쩔 수 없는 이탈리아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부서진 이탈리아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